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무슨 말인가, 멀쩡한 약이 품절이 되다니 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복장이 약간 다르고 환경이 약간 달라졌죠. 여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얼떨결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전공의실에 와 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회의를 오르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회의실을 가요. 그 회의실 바로 옆에 전공의실이 있거든요. 그 전공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공의실에 들어올 일이 잘 없는데, 요즘은 이제 뭐 얻어내고 출력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문에 전공실에 자주 들어오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약이 이제 품절이 돼가지고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 이제 약이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멀쩡히 잘 쓰던 약이 왜 품절됐냐, 뭐 부작용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긴 설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작용 전혀 없이 약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최근 기사는 아니에요. 옛날 기사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합니다. 국내 뉴스, 이건 제약산업정보 포털인데요. 흔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 뭐 출처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아스피린, 알닥톤들이 줄줄이 품절이다. 함재도 국내에서 철수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보면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약들이 품절이 된다. 공급 중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품절마다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도 그렇다. 아스피린 되게 오래된 약이잖아요. 알닥톤도 되게 오래된 약이거든요. 품절됐다. 백혈병 골수 치료제는 신벤다주, 이거는 계약 완료에 따라서 공급이 중지된다.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서 원료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포장하고 한국 이름 바꾸고 뭐 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약인데, 국내 시장 철수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네릭, 국내에서 다른 약이 나와가지고 약과 인해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국내 약이 대체되면서 외국 약이, 오리지널 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오리지널 약이 충분히 자기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할 텐데, 약값이 너무 싸지면 그다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대체약이, 우리나라 약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겠죠. 오리지널 약이랑 대체약이 품질이 같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겠지만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때 품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약들은, 오리지널 약들이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카피약을 만들어도 오리지널 약들이 있는 약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약들은 품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약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요. 그럼 수지산산이 안 맞으니까 아예 들어오질 않게 되겠죠. 이런 약도 그렇고 이런 약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많은 약들이 사실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품절이 됩니다. 약사 공론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나온 건데, 약사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그 신문인 것 같아요. 보면 이거 23년 7월이니까 한 반년 정도 됐죠. 1년은 안 됐고. 근데 50원도 안 되는 저가약 품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아직도 좋은 약효가 검증되어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가약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약도 적고 효과도 인정되어 있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안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된 그런 약들이에요. 근데 이런 약들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절약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지만 수요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는 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성이 나쁘게 됩니다. 특히 저가약들은 그래요. 좀 뭐 아세트아미노펜 등등등 있는데 채산성 문제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변비약 뭐 등등등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 50원도 안 되는 저가약들인 거예요. 저가약들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약가가 높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들은 품절이 되기 전에 먼저 제약회사에서 그 약국이랑 알려주면서, 이제부터 품절이 될 것 같다, 뭐 조심해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막 서비스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약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네요. 저도 컴퓨터 켜면 맨 오른쪽 아래쪽에 어떤 약이 품절됩니다, 그런 공지사항이 계속 떠요. 근데 사실 잘 안 보죠. 왜냐면 그 뭐 내과약, 뭐 소아과약, 이비인후과약, 뭐 다양한 약들이 막 줄어 있었는데, 내가 쓰는 약들이 품절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워낙 공지가 많이 뜨니까 스팸 메일처럼 막 엄청나게 떠요, 약이. 뭐 어떤 약이 품절된다, 어떤 약이 품절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딱 내가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막상 쓰려고 하면 이제 그때 품절되는 거를 품절됐구나, 그럼 대책이 뭐냐 뭐 찾아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약가 자체가 워낙 싼데 그거를 포장하고 공급하고 그 마케팅하고 하는 비용들은 똑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장에서 뭐 에어컨을 고쳐준다 그러면 출장비를 따로 받죠. 에어컨 고치는 비용은 뭐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고, 원료는 얼마 안 되고, 기술은 얼마 단순한 거라도,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분들은 출장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실제 뭐 1,000원짜리 부품을 갈기 위해서 왔다, 붙여가서 하더라도 뭐 며칠밖에 안 하면 출장 나올 수가 없죠. 출장 나오는 그 자체가 비용인데.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력을 써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고 들어가야 포장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재료, 약 자체의 값 플러스 부대 비용이 필요한데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값을 안 쳐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약 자체를 생산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극심한 품절을 겪고 있는 품목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다시 돌려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서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직원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가족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돼야 되는 거고 수익이 나야 그다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것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약 자체의 가격 플러스 이제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까지 다 쳐가지고 적당한 약의 그 수지를 맞춰줘야 그것이 지속 가능한 그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약가가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되니까. 그걸 적절히 잘 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적절히 잘했습니다. 약 가격도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싸게 맞췄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이제 환자분들은 저렴한 약을 구입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쓸 수 있었던 거죠. 그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가를 인해서 많이 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적절한 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참 쉽잖아요. 높이면 힘들고 소비자 힘들고 너무 낮추면 가격 자체 약 자체가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사태가 지금 바로 딱 그 소아과 문제랑 필수 의료가 비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원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의사가 없어지는 이유가 딱 이거랑 비슷해요. 적절히 그에게 동기 유발을 해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꼭 필요하긴 한데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만 거기에 인력도 생기고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레전드가 계속 있어주고 그 레전드가 계속 나오고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다음 그 세대 교체를 해주고 이때 자꾸 이어져야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점점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나는데요. 그 똑같은 문제가 수술 기구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술 기구인데 참 좋은데 이 가격이 너무 싼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옛날 기구인데 옛날에 썼던 기구인데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국내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걸 또 만들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만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되면 이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 법칙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뭐 정부에서 또는 같은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을 하거든요. 그럼 그 결정되는 가격을 하게 되면 이게 생산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생산하는 그 기계의 단가, 그를 재고해서 하거나 관리하거나 인력 보급하는 그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공급을 안 해주니까. 실제 정형외과 수술에도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야 우리 아쉽다. 그 옛날부터 있던 기구고 우리 선배의사들은 많이 썼던 기구고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나이 특별히 많은 사람, 어린 환자, 소아들 이런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수술법이 있거든요. 딱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그런 경우가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값도 싸거든요. 근데 간단하고 값도 싸고 좋은데 공급을 안 하는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잘 못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만든 것도 뭐 K-네일인가 뭐 이러면 다른데 약간 원래 오리지널과 그것도 결국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 경험 말하자면 저도 어떤 수술기구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특허 내고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논문도 쓰고 그 유효하다는 것도 해가지고 이게 좋다는 것들까지 다 인정받았어요. 하여튼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서 훌륭하고 좋다. 충분히 기존의 거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해서 인정받으면 우수성은 인정이 되나 가격이 너무 작게 받은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저렴하게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구를 만들기 했던 사람이 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수치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맞는다. 그래서 뭐 설득을 했죠. 국내 의료비 증가에 전혀 상관없을 것이다. 이게 좀 비싸게 하더라도.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외국에 나가게 되면 엄청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구중국에서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익에도 도움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서 막 했는데, 그걸 해주는 그 공무원은 국익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규정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분도 충분히 이해돼요. 이렇게 가격을 많이 줄 수 없다. 왜냐면 재료가 되게 싸 보이거든요. 간단한데 효과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데 효과적인 것은 값이 안 되고, 복잡해 보이는 거. 음식인데, 되게 맛있어. 재료 되게 간단해. 그러면 팔면 좋잖아요. 간단하고 싸고 맛있는 거 팔면 좋은 거. 근데 그럼 값을 못 받아. 그러니까 포장이라도 잔뜩 해가지고 값을 해야만 이게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간단하고 맛있으면서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들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그 기구는 그 기구 회사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건 정말 괜찮겠는데요?
아이디 괜찮은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도 그렇고 수술기구도 그렇고 너무 싼 가격에 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부터는 저도 사실 뭐 좋은 게 있어도 이게 프로세스를 좀 알게 되니까 또 열정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